자, 펄어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68,000원대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지금 최고점인 것을 좀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 추세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게임 업종에서 가장 크게 언급되는 이슈가 바로 있죠. 바로 붉은 사막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붉은 사막에 대한 출시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주가의 상승이 충분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개발 상황 관련 뉴스들을 보면 붉은 사막이 올해 게임 시장에서 굉장히 큰 기대작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콘솔과 글로벌 트리플 A 시장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출시만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게임 업종에서 상당한 큰 이벤트가 곧 있으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펄어비스 주가가 실적보다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캔들을 좀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곡점을 갱신했는데 도지형 캔들이 좀 나왔습니다. 즉 위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아래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 주가는 우리가 기대감 상승과 함께 차익 매물이 동시에 좀 나오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가 꽤 중요합니다. 이런 상승의 흐름이 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더 큰 기대의 값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먼저 펄어비스 주주분들 다들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화이팅이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펄어비스 구조를 좀 보시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차트에서 가장 강한 신호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넘는다는 건 그 위에 매물들을 계속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최근 저점을 보면 계속적으로 저점이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차트에서 지금 상승 추세 구조라는 거죠. 즉 지금 펄어비스는 무조건 올라가는 상승이 아니라 저점을 꾸준히 갱신하면서 상승을 만들어가는 이런 상승 추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캔들을 보면 이렇게 위아래 캔들, 꼬리가 달린 도지형 캔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겁니다. 위에서는 지금 이렇게 물량을 던지면서도 아래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뜻인데, 지금 강한 매수와 매도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큰들은 추세 끝보다는 추세 중간에서 정리 구간이 좀 나오는 구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누가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 수급을 보면 우리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기간은 지금 47,901주를 좀 가져가고 있고,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 개인들 같은 경우도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의 중심은 결과적으로 기간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었을 때도 기관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만들었었지만 다시 한번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점에서 이탈이 나왔습니까? 이탈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기대치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좀 단기적인 이벤트를 바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기대감으로 좀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 기관들은 가격을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계속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건 결과적으로 상승 추세 초입이나 중간 구간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는 단순하게 반등이 아니라 추세 상승 속의 구조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곧 있으면 이제 정리라는 것들이 더 한 번 하겠죠. 정리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가면서 출시하고 났을 때 그때 한 번쯤 흔들림을 또 다시 한번 만들어 가면서 비중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간의 움직임을 좀 바라보면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또 동시에 좀 나오는지, 이런 구간을 좀 보는 게 좀 중요한데, 기관들이 결과적으로 비중을 높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비중을 높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에 대한 이벤트만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 신작에 대한 부분도 다 가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개인들의 입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과 같은 흔들림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이렇게 큰 하루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고점 드디어 갱신이 됐구나.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로만 대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서 기대치를 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지금과 같은 기관들의 비중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기관들 이탈 나왔습니까? 아직 이탈 안 나왔죠. 기관의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우리도 비중 조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인 상승을 만들 수는 없어요. 상승 속에서 흔들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기관들의 비중을 높이면서 기관들의 기대치를 높여 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이런 구간에서 좀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제가 이런 움직임들이 오늘같이 장중에 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타점을 놓치시더라.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타점을 좀 받을 수 있게 제가 기간에 이런 비중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상승이 어떻게 더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타점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앞으로 좀 실시간으로 좀 보내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내드리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쉽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점 드릴 때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집중을 토대로 우리가 기회라는 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 잡으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다고 해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 돈 받는 거 아니냐 뭐 그러실 텐데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눌러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0으로 나 구독했어 라고 인증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추가적인 타점 드릴 테니까 우리가 그때만큼은 기회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기회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대응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기준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펄어비스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 전에서도 사실 뭐 신작이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이런 기대감들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흔들림 구간을 만들어 가면서 대시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흔들림 안에서 어떻게 돼요?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해가지고 단기적인 저점에서 매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시세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거기서 그렇게 대시세가 만들어졌을 때 추가적인 우리가 여기서 기회라는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타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회만큼만 좀 잘 잡아주시길 바라고 있고 제가 그 전에도 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르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받았건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만 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타점을 잡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기관들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중을 높이는 이유가 뭐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더라. 이 가치 안에 신작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펄어비스 하면은 뭡니까? 바로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대표적인 IP로만 하더라도 지금 검은 사막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금 붉은 사막이라던가 도깨비 같은 신작들이 꾸준히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펄어비스 매출 규모만 하더라도 지금 수천억에 달한다라는 발표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게임사들은 보통 신작이 없으면 매출이 어때요? 흔들린다는 거죠. 하지만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이 글로벌적인 계속적으로 매출을 좀 벌어와 주는 그런 주요 책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지금 펄어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IP만으로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최근 펄어비스 이런 영업이익을 좀 보셔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붉은 사막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붉은 사막에 대한 개발비 때문인데 그러기 때문에 개발비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시 전에 어떻게 돼요?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투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펄어비스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붉은 사막은 지금 PC뿐만 아니라 콘솔과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 타격을 노리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출시 이후 이런 매출 규모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PER 같은 경우에 지금 게임 업종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재 실적보다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먼저 반영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작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라기보다는 신작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펄어비스가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 곧 있으면 게임 출시 이후에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신작에 대한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 출시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출시가 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기대감만으로 주가의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주가의 상승 그냥 만들어 간다? 아니요. 이렇게 눌림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비중 조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 투자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계좌를 키워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비중 조절 안 하셨다가는 우리 계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비중 조절 절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 기준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좀 고점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할 게 아니라 어디까지 기회가 좀 열려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캔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내 못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래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6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 우리가 추가적인 타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고점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펄어비스 이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